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재활센터입니다. 오늘은 학과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 6차 시가 되겠네요. 오늘은 진로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변경. 예.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지난 시간에 열심히 봤습니다. 횡단, 유턴, 서행 또는 정지,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여기 핵심은 진로를 바꿔보자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으로써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자, 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데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한다. 단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하고 그 신호가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지속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차가 있는데 제가 오른쪽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차 오른쪽 후방에 이렇게 차가 있고 이 차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으면 이때 이렇게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측 후방을 잘 확인하시고 후방에 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진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제한선상에서의 진로 변경 금지. 자, 안전 표지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 또 그 밖에 교차로나 그 다음에 다리 위, 그 다음에 터널 안 등에서는 진로 변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횡단이나 유턴, 후진 금지. 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이나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변경 시 안전운전. 자, 서서히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 이 상황이 빠르게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과 들어가면 오답 처리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자, 실선 구간에서 해야 한다.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3번입니다. 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구간,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점선이냐 실선이냐 점선이냐 실선인데, 실선이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으니까 두 개는 다 지우겠습니다. 근데 점선인데, 요거는 백색 점선, 근데 요거는 교차로 아니니까 이거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자세. 자, 164번입니다. 자, 신속히 진로를 변경한다. 신속히. 그 다음에 비상 전멸등을 켜면서 꼭 비상 전멸등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을 켜서 내가 우측 또는 좌측 상대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자, 안전을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무난하죠. 그 다음에 다른 차량의 진로를 변경할 때 같이 한다. 한꺼번에 같이 진로 변경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운전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 자, 유턴은 중앙선 부분에서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자,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앙선이 자,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구간이 유턴이 허용됩니다. 165번입니다. 166번입니다. 유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안전지대를 통과해 한 번에. 자, 이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설치해 놓은 지역이니까 차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이 지정이 없어도 고속도로에서는 유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차로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자, 모든 교차로가 아니라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는, 예, 아까 좀 전에 165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턴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자,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다른 것도 좌회전이나 우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67번 맞는 것. 터널안 다리 위 커브길은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그 다음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장소,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할 때, 자, 이럴 때는 금지 장소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면 법규 위반이 아니다. 자, 이거는 잡히지 않으면 범행이 아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자, 1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차의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자, 왼쪽 판을 창문으로 내서 수평으로 폈습니다. 이 수평으로 펴는 행위는 결국 진로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차에 진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9번. 자, 우회전 하고자 할 때 우측 방향 지시등을 놓으면 되는데 소신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신호를 할 때는 왼팔을 그냥 쭉 수직으로 펴면 좌측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자, 요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가지고 수직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발이. 자, 이렇게 되면 우회전을 하겠다는 사인입니다. 1번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 170번. 자, 점선입니다. 끼어들기 금지선이다.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죠. 진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입니다. 백색 실선의 차선은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실선의 차선은 진로 변경이 제한된다. 맞죠? 171번입니다. 자, 진로 변경 시 신호. 자,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 변경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으면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신호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차를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 상당 기간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호는 진로 변경이 끝난 후 바로 중지를 하셔야죠. 진로 변경이 목적이니까 목적을 달성했으면 신호도 끝내야 됩니다. 자, 진로 변경 시에만 신호를 하면 되고 진로 변경 중일 때는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아닙니다. 변경 중일 때도 신호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하며 끝난 후에 바로 중지. 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색 실선. 예, 이거는 버스 전용차로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173번입니다. 자, 진로 변경할 때, 자, 후속차와의 거리가 있을 때는 속도를 유지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네. 그 다음에 후속차와 거리가 있을 때 감속하면서 진로를 변경한다.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감속할 이유는 없죠. 후속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속도를 늦춰 뒷차를 먼저, 그러니까 제 차가 있는데 후속차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을 때는 이 차를 먼저 보내고 난 뒤에 2차 뒤로 이렇게 진로 변경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급하게 운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74번입니다. 자,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 100m, 좌측 방향 지시를 조정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10m, 그 다음에 20m 다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답이 나왔죠. 자, 175번입니다. 자, 우회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진로 변경, 우회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우측으로 진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변경 중 2차로에 끼어드는 화물차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진로 변경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다른 차에 신속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차에 끼어들기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자, 이런 거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진로 변경 시는 방향 지시를 켜고 앞차와 뒷차의 충분한 거리에 진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되지 옆차와 뒷차까지 뒷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76번입니다. 고장난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가지 않죠. 상관에서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이 차가 가지 않는데 여기서 뭐 경운기를 빵빵거리거나 전조등을 켜거나 소용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왼쪽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자, 왼쪽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경운기를 울리며 필요 없고요. 자, 안전을 확인한 후 좌측 차로를 이용해 서행한다. 그다음에 좌측 후방에서 오는 차가 중요하죠. 진로 변경한다. 비상 전멸등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좌측 차로로 진로 변경은 그대로 빠르게. 왜냐하면 버스가 고장났으니까 그 버스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177번입니다. 신호버스가 출발하지 않을 때 역시 버스가 정차하에 있습니다. 왼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경운기. 자, 버스가 정차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 고개를 돌려 뒷따르는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확인한다. 그다음에 좌측 방향지 시동을 켜고 후사등을 보면서 안전을 확인한다.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178번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178번입니다. 자, 진로 변경하려는 차가 있습니다. 자, 요 차죠. 자, 왼쪽 바퀴를 보니까 이미 선을 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차에게 양보하는 거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운기를 계속 사용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가속하여. 예. 그 다음에 좌측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다. 오른쪽에서 끼어든다고 갑자기 제가 또 변경할 필요는 없죠.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후사경을 통해 뒷차의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준다. 와, 이거는 뒷차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줄여주니까 굉장히 안전 운전하시면서 방어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79번입니다. 자,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간다. 근데 도로에 이미 차로 변경하라고 아마 앞에 차선이 하나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역시 좌측 후방을 잘 살피셔야죠. 자, 속도를 최대한 줄인다. 자, 이게 초보 운전일 때 차로 변경할 때 속도를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지만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속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에서 뭡니다. 그 다음에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2차로 후방을 잘 보셔야 되겠죠. 안전하게 진입한다. 그 다음에 급차로 변경한다. 급차 들어가면 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에서 진입할 때 경운기를 사용하고 그럼 굉장히 도로가 시끄럽습니다. 자, 미리 방향지 시등을 켜고 예, 상당히 좋죠. 자, 2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81번입니다. 자,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일단은 그렇게 좋은 운전 방법은 아닌데 이유는 이 오른쪽에 이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니까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1차로로 차로 변경 후 신속히 통과한다. 그러면 자전거 뒤로 가게 되겠죠. 안전운전과 거리가 멉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감속, 보행자 확인. 자, 경운기를 울려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자전거 뒤쪽으로 예, 보행자가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닌 거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이렇게 뒤쪽으로, 사람 뒤쪽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한 운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한다.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181번입니다. 자, 전방에 보니까 이게 운전 연습을 하는 운전 연습 학원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 청색, 요게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 연습용 차량이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서 앞지르기 하시는 거 이거 금지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트럭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차로에 화물 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므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버스 전용차로에는 들어가시면 카메라에 찍히고 범칙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로에 주행 중인 화물 차량 앞으로 좀 부담스럽죠. 신속하게 이것도. 그 다음에 운전 연습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며 감속을 한다. 어차피 뭐 천천히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 차로의 화물 차량 뒤쪽으로 화물차를 보내고 난 뒤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도록 경운기를 사용하여. 이런 운전 연습이 되겠습니까? 3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주행차로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로 변경입니다. 여기 보면, 자, 실선과 점선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가속 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2차로를 주행 중인 화물차는 1차로로 진로 변경할 수 있다. 화물차는 1차로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버스,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로를 주행 중인 화물차는 3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차로에서 가속차로로, 그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가속차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속도를 충분히 올리고 난 뒤에 주행차로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차로에서 진로 변경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입니다. 183번입니다. 전방 교차로를 지나 우측 고속도로로 이쪽이죠. 자, 진입하고자 할 때, 근데 전방에 보니까 신호등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전방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앞에 우회전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직진하다가 진입로 직전에서 항상 30m 이상의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로 천천히 진입한다. 횡단보도 신호를 보셔야죠. 진입로 입구 횡단보도에서. 진입로를 지나쳐 통과했을 경우 후진하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측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측으로 천천히. 그래서 1번과 5번이 위험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안전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4번입니다. 자, 좌회전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전방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거. 자,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중앙선을 넘어가서. 자, 그리고 앞차가 급제동을 했습니다. 앞차의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죠. 시야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할 수 있다. 자, 후진하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죠. 앞차가 현 위치에서 유턴할 수 있다. 갑자기 앞차가 유턴을 확 해버리면 제가 앞차가 유턴을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차 앞으로 번향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시야 확보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측 차로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넘어가고 우측으로 땡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2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 앞차의 선행차가 앞에 차의 앞에가 또 2차로로 넘어가준다면 땡큐가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 자, 방향지시는 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보셔야 되죠. 이쪽. 근데 좌측 후사경을 보니까 자, 차가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이고 2차로는 직진입니다. 자, 내 차 좌측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오토바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차로 후방에서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가 있다. 저가 이렇게 가고 유턴하고, 예. 그 다음에 1차로 전방 승합차가 갑작스럽게 급지동할 수 있다. 앞차가 갑자기 쓰는 겁니다. 내 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라고 속도를 높이는 1차로 후방에, 예. 그러니까 1차로 후방에 승용차가, 제가, 1차로로 들어가는지를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위험하죠. 그 다음에 좌회전하려는 오토바이가 있다.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는 당연히 1차로를 계속 돌려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1차로로 들어가면 이 오토바이하고 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입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은 뒷차에게 나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186번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 자, 버스가 줄이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측의 후사경을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버스 앞쪽에 녹색 보행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앞에 이게 적색이고 보행신호는 녹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우측 후방에 승용차도 있습니다. 자, 답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좌우측에서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 자, 그 다음에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제가 우측으로 가는데 반대편을 만날 가능성이 없죠. 왼쪽에서 버스 우측 차로로, 그러니까 우측에 제가 이렇게 핸들을 우측으로 갔기 때문에 우측의 보행자는 볼 수 있지만 버스 왼쪽에서 건너오는 보행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주행 중이다. 예, 오른쪽 후사경에 예, 차가 바짝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187번입니다. 자,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접근 중입니다. 1차로는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인 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진하려고 하고 있고 좌회전하려는 차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앞에 뻥 뚫렸죠.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차들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 좌회전하는 차 중에 진짜 좌회전 안 하고 직진하려고 하다가 서 있는 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좌회전 대기 중인 1차로의 차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 예, 이 차는 정체는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이죠. 그 다음에 1차로에서 우회전, 이런 차는 상시 바뀌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로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자, 2차로가 원활하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점선으로 끊어놨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좌회전 신호가 들어갔고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려고 하고 2차로는 좌회전과 유턴이 다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안전지대입니다. 자, 1차로가 비었으므로 신속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30m 이상의 지점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다. 좋죠. 전방에 횡단보도에 자,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도를 통해 미리 1차로로 미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미리 들어가면 안 되지만 미리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후사경을 통해 안전지도로 진행해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과 5번. 특히 5번은 저는 법규를 지켰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방어 운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회전 하려고 합니다. 전방 교차로가 있고요. 자, 중요한 힌트는 이겁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있습니다.
자,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내 차가 접근하는 게 이 운전자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경운기를 사용한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들리니까 전조등을 번쩍인다. 이것도 사람을 위협하는 거죠. 자전거를 앞지르며 이것도 자전거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내 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4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깝깝하죠? 이렇게 보는 게. 예. 자, 그 다음에 190번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자,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유턴하기에는 너무 구역이 작습니다. 좌우측으로 좁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전방 우측 도로에 이륜차. 자, 여기에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또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좌측도로의 승용차. 자, 이 좌측도로의 승용차인데, 이 좌측도로의 승용차는 우측 깜빡이를 켜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회전을 하겠죠. 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회전하려는 좌측도로의 차량, 그 다음에 우측도로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이륜차. 예, 이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림 안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차량이 제 차입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만 가지고는 아직 힌트가 없습니다. 자, 우측 도로의 승용차하고 이륜차. 이 승용차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륜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륜차를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좌측 도로에 멀리 진행해 오는 차량. 요 차인데 요 차 뒤에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우회전할 때 이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실 때는 좌측, 우측, 전방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92번입니다. 자,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버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죠. 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뭔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행자가 서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좌측 깜빡이로 해놨기 때문에 이 차는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차는 좌회전 깜빡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 차는 직진이겠죠, 당연히. 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우측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하나의 힌트가 되겠네요. 자, 횡단보도 보행 신호기에 녹색 신호등이 깜빡일 경우, 자, 이게 녹색 신호가 깜빡이면 사람들이 달려오죠. 보행정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좌회전, 전원, 우회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 직진, 전원, 우회전. 그 다음에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 예, 요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 1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차량이 제 차인데 좌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자, B는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B는 아닙니다. 자, C는 깜빡이 없으니까 이렇게 직진을 하겠죠. 그러면 C는 위험합니다. D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E도 깜빡이 없으니까 직진을 하겠죠. 저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와 E가 위험 요소입니다. 자, 그다음 194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급진로 변경. 자, 뭐냐면 앞차가 급제동했습니다. 네, 급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급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측 도로에 보니까 우측이 도로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죠? 1차로로 끼어들게 되겠습니다. 근데 1차로 후방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있죠. 1차로 후방에 승용차. 근데 우측에 있는 이 오토바이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자, 승합차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 승합차가 급제동한 이유는 이거죠. 무단횡단. 그 다음에 반대편 차로 제가 뭐 핸들을 너무 급격하게 틀어가지고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함정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차로에서 진로 변경, 반대차로는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1차로에서 뒤따르는, 자, 1차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1차로로 뒤따르는 1차로에서 뒤따르는 이 차가 위험합니다. 1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195번입니다. 자, 우회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물과 차량 사이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죠. 자, 우측 후방에 여기에 오토바이가 한 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오토바이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직진한다고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충돌할 수 있으므로 우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켠다. 맞죠? 신속히 우회전다. 안됩니다. 우측 도로 자동차 뒤로, 자동차 뒤에가 건물에 의해서 시야 확보가 안되죠. 건널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서 우회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번과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6번입니다. 자, 안전표지 문제인데 굉장히 쉽죠. 자, 이거 우회전인데 우회전을 하지 마라.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7번입니다. 자, 이거는 좌회전과 우회전을 해라 라는 얘기죠. 요거하고 비교를 하세요. 요거는 가운데 도로가 없어지고 왼쪽과 우측 해가지고 직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측 방향 통행이고요. 요거는 좌우회전 표시입니다. 헷갈리십니다. 198번입니다. 자, 이거는 좌회전, 유턴. 그래서 좌회전과 유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9번. 자, 요거는 이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위해서는 결국 이런 방향으로 우회를 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이쪽 화살표가 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크다는 얘기는 이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색 화살표 방향에 우선권이 있다. 그 다음에 201번. 요거는 이제 보통 차로 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로는 좌회전, 직진, 이건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 자, 그 다음에 202번. 이거는 이쪽 방향이죠. 이게 우측 방향이죠. 그래서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203번. 아까와 정반대죠. 이거는 좌측면.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니까 직진도 가능하고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직진과 좌회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니까 노면 표지인데요. 이렇게 X 표시 되어 있습니다. 뭐냐?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노면 표지인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 유턴이죠. 그러니까 유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노면 표지니까 우회전인데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회전 금지. 자, 요거는 유턴 표지입니다. 근데 언제? 적신호 시. 그러니까 적신호 시 유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9번입니다. 자, 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맞는 것 두 가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찾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뒤를 따르는 경우 그 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게 안전거리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맞죠? 자전거를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과 관계없이 차의 통행에 주의를 해야 되죠. 불리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켜놓은 속도를 중에 급제동을 자주 한다. 자주 하시면 안 되죠. 급제동. 급제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210번. 준수사항으로 맞는 거.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주의사항이 없으면 속도를 검사하지 않고 운행한다. 물이 고여 있는데 빠른 속도로 가면 물도 많이 튀죠. 그 다음에 압력이 가시광선은 70% 이상으로 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 사용하는 동일한 주파수 위에 무전기를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예, 불법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떠한 경우라 그랬는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긴급 상황 같은 경우 또는 긴급 자동차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11번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하고 전조등 불빛에 의해서 이 중앙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증발 현상이라고 그러죠. 중앙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언제? 자, 진입하기 전. 예. 그 다음에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 방법. 자,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황색 신호가 켜진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교차로 안에서는 쓰시면 안 되죠. 급정 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안전거리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통행한다. 예, 좌측으로 앞지르기. 예, 첫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문제가 마지막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배점은 5점짜리입니다. 다행인 것은 보기가 4개 있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영상 문제를 반복하시면서 뭐가 위험한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예. 자, 뭐가 가장 위험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로로 차로 변경했죠.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표시 60인데 60 달리고 있고요. 차로를 섰습니다. 잘못하시면 이 동영상 문제에서는 맨 마지막 장면이 기억 속에 상당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답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요 차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좌측 깜빡이를. 이유가 뭘까요? 예, 이쪽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 차가 쓰게 되죠. 예,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3차로 후방에서 조행하는 차가 주차하는 차들을 피해 내 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차가 멈추지 않고 만약에 들어왔으면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 215번 역시 자, 동영상을 먼저 보세요. 자, 버스 준비장있고요. 자, 멀리서 자전거가 오고 있는데 자전거는 반대편 차로입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예. 눈치가 빠르신 분은 한 번만에 찾아낼 수도 있지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 이분들이 건널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예, 그렇지만 지나쳤죠. 자, 도로가 우로 휘었다. 자, 여기 좌측에 있는 자전거는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이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전방에 트랙터 보세요. 자, 이미 바퀴 하나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자, 먼저 들어온 차죠. 그러니까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좌회전하는 트랙터. 이게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어떤 게 위험할까요? 예, 1차로로 차로 변경이 있습니다. 예,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요.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저쪽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서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에 이 장면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차가 비상등을 켜고 켜있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예. 이것도 위험하긴 했습니다. 실은. 자, 전방에 보면 요 좌회전 표시는 비보 좌회전 표시입니다. 예, 비보호. 그래서 직진하는 차가 없고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앞에 요 트럭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차도 좌회전 하려고 깜빡이를 켜놨죠. 그럼 직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에, 자, 여기 보이세요? 오토바이? 예. 이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습니다. 봉고차와 트럭 사이에서. 요게 위험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된다면 저와 추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달려 나오는 이륜차.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 217번. 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자,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아, 짧은 영상이죠. 자, 어디가 위험할까요? 다시 한번 보면서 따져봅니다. 자, 일단은 정지해서 좌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왼쪽에 자, 마을버스 한 대가 정차해 있죠. 마을버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체해 있으면 마을버스 뒤쪽에 예,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서 있는 차들 중에 요 차 보세요. 예, 마을버스를 넘어가려고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가려는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차들이 한두 대 끼어 있으면 정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8번입니다. 날씨, 비 오는 날씨라는 거 충분히 보이시죠? 자, 왼쪽에 보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시도하고요.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 부분에 예, 자, 함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리하지 마세요. 자,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교차로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흔들리죠. 이게 왜 흔들릴까요? 비가 많이 오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보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게 되면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19번입니다. 요거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 전방에 사고가 났죠? 2차로를 차로 변경합니다. 안전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차로로 바꿨죠. 전방에 트럭이 서 있기 때문에 다시 2차로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뭐가 위험할까요? 자, 잘 보신 분은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먼저 쿵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차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네, 저 차와 추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0번입니다.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시 차로 바꾸고요. 예. 약간 정신없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 위주로 보시면서요. 찾아내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설 드리겠습니다. 자, 2차로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죠. 자, 우회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주오는 차가 있죠. 오토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주행하고 있죠. 놀래서 약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자, 우회전했을 때 역주행하는 이륜차. 자, 이 차가 상당히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차로 진로 변경과 관계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